열린 소리 내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열린 소리 내기가 이 명칭 이름이 왜 열린 소리 내기냐면은 이 목 구조를 보면은 바로 이해가 가실 겁니다. 우선 이게 입술이고 여기 입술 부분 이게 혀고 뚱뚱해 보이는 게 실제 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목구멍이거든요.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복식호흡을 해서 공기를 크게 들이마시고 크게 내쉬면은 이 부분을 쭉 따라서 여기 혀하고 입천장 위 사이를 지나가게 됩니다. 이 목에서 성대를 통해서 공기가 진동이 되고 이 공기가 진동이 된 공기가 여기를 통해서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저희가 보통적으로 일어난 일은 혀가 입천장하고 상당히 많이 닿아 있기 때문에 공기가 원활하게 나가지가 못합니다. 이 공기가 원활하게 나가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혀하고 입천장 사이를 상당히 벌려놓는 그런 연습을 지금부터 할 것입니다. 이 혀를 그래가지고 이게 흔히 혀뿌리를 밑으로 누른다고 하는데 이 누르는 느낌을 가장 빨리 느끼시려면은 약간 한숨을 쉬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들이마시고 그냥 여기서 이 한숨에서 파발을 넣어보세요. 이 파발을 낼 때 잘 다시 한번 내보면서 느껴보시면은 이 혀가 상당히 밑으로 붙어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혀가 상당히 밑으로 붙어있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위천장 쪽이 아닌 밑으로 붙어있는 곳 말이죠. 이렇게 밑으로 붙어있으면서 한숨을 내쉴 때 열린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즉 이 파발음 파 할 때 이렇게 나오는 소리가 열린 소리의 예시 중 하나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한번 그 느낌을 느끼셨으면은 지금부터 한번 그 열린 소리를 어떻게 내는지 본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그 하는 큰 방법은 이 손을 사용해가지고 손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이 손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게 저 엄지고 그다음에 이게 검지거든요. 이거 검지 맞나? 검지거든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거를 턱에 갖다 대고 그리고 이게 되게 보여주기 힘든데 이게 이 엄지 두 개를 여기 턱하고 목 사이에다 갖다 대시면 됩니다. 그리고 혀를 한번 빼보세요. 혀를 빼보시면은 유난히 쏙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혀를 빼보시면은 쏙 되게 부드러지면서 쏙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 들어간 부분을 꾹 누르세요. 꾹 누르시고 이제 혀를 내민 상태에서 해 발음을 내보세요. 해 발음이요. 그러니까 하늘 때는 해 내보시면은 해 그러니까 혀를 여기서 혀를 빼고 그리고 발음 이 해 소리를 낼 때 이 부드러운 부분이 살짝 내려오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이 내려오는 거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즉 이 엄지를 이용해 가지고 꾹 눌러 가지고 이 혀가 내려온 걸 최대한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게 발음을 낼 때 이 엄지손가락이 갑자기 위에서 뭐가 눌린다는 이런 느낌이 들면요. 이 근육이 움직이면서 혀가 위로 올라간다는 약간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혀가 이렇게 저희 느낌으로는 붙어 있어도 실제로는 여기 영국의 부분은 아직 붙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발음을 내면서 여기 엄지가 푹 들어간다는 말은 여기 영국의 쪽이 최대한 벌려져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즉 여러분이 열린 소리를 낸다는 말이 되는 것이죠.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손을 이렇게 잡은 다음에 이게 이게 엄지고 이쪽이 이게 검지 이렇게 하신 다음에 이거를 엄지는 이 목에 푹 들어간 부분으로 그다음 검지는 턱을 잡아주면서 발음을 내보시면 됩니다. 이
엄지가 누르는 부분이 안 느껴지도록 최대한 막으시면서 계속 내보세요. 해, 해. 소리가 상당히 안 예쁘게 들릴 거예요. 안 예쁘게 들리는 건 정말 정상이고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소리를 내실 때 이거는 자연스럽게 예뻐지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선은 최대한 이거를 많이 연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다시 잡으시고 해, 해. 이게 약간 스피커하고, 그 마이크하고 카메라에서 조금 전달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가장 느끼시기 쉬운 방법은 엄지가 그냥 내려오지 않는 대로 계속 내려온 느낌이 안 든다는 생각으로 계속 그냥 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연습을 하시고, 자, 멈추시고, 다시 이 영상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게 내려오지 않는다. 약간 내려오면 괜찮아요. 아주 많이 내려오지 않으면 괜찮아요. 어느 정도 내려오지 않는다. 그럼 그 내려오지 않으면요, 이제 다시 한번 잡으시고, 그리고 도레미파솔파미레 도를 외쳐보세요. 혀를 빼시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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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원래는 그냥 해가람 되면 이제 더 이상 내려오지 않던 게 이제 혀가 점점 즉 엄지손가락 부분이 눌리시는 느낌이 확실히 더 드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하셔야 될 일은 이게 솔직히 저는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고 가장 본인이 깨우치는 방법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혀 부분하고 혀 앞 내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여러분이 잘 집중하셔서 최대한 내려오지 않게 한번 컨트롤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약간 뒷부분을 조금 더 그러니까 입에 즉 영국의 이쪽 뒷부분을 조금 더 공간을 많이 넓혀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소리를 내실 때 도레미파 솔파미도 하실 때 이 뒷부분을 좀 넓혀준다는 생각을 하시면은 혀가 내려오지 않는 것을 상당히 많이 느끼실 거예요. 혀가 약간 내려오는 게 괜찮아요. 정상인데 너무 내려오지 않게 손을 막아주시면 돼요. 손을 막으면서 계속 하시면 여러분이 방법을 찾으시면서 어느 정도 혀가 내려오지 않게 도레미파 솔파미레도 이 정도를 충분히 하실 수 있게 되실 거예요. 사람마다 차이는 있지만 좀 내려오지 않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계속 연습하시다 보시면요. 해 다시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해 이렇게 계속 소리를 내보시면 돼요. 한번 솔직히 혼자서 하기 되게 뻘쭘한데 여러분이 계속 해보세요. 계속 해보시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입하고 목에 힘을 푸셔야 돼요. 입하고 목에 힘을 푸는 방법은 우선은 머리를 옆으로 간단하게 흔들어 주시고 또 아래로 간단하게 흔들어 준 다음에 그리고 또 그 입술을 떤다 생각하고 그 공기를 내뱉어 보세요. 이렇게 하면서요. 하면서 입을 최대한 풀어보시고 이러면서 약간 입 전체가 좀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거든요. 또한 턱을 아주 세게는 말고 적당히 움직여주세요. 이렇게 아래 그 다음에 양옆으로 이렇게 약간 웃겨 보일 수 있는데 제가 지금 하는 게 하여튼 이렇게 좀 더 연습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혀를 잡고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어요. 사람마다 개인 차는 있지만 꽤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연습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거 생각해요. 그 방법은 그리고 본인이 계속 하시다 보시면요. 이거를 내려오는 걸 누르시고 계속 하시다 보면요. 요령이 생기고 그걸 터득하게 되실 수 있어요. 혼자서. 이거를 솔직히 빨리 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없고 연습을 계속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계속 연습해 보시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이 엄지손가락에 내려온 거를 느끼지 않으신다. 그럼 이제 손을 빼보고 다음 혀는 계속 내미시고 그러면 이제 약간 여기 특히 이 부분이 열린 그런 느낌이 이제 느낌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열리면서 공기가 나오는 느낌을 약간 뭐에 막힌 소리가 아니고 나오는 느낌을 이제 조금은 더 아실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느낌을 조금 더 아시면요. 이제 그냥 혀만 빼보고
해, 해, 해 이런 소리를 내보세요. 해 소리를요. 그리고 나서 한 5번 반복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혀를 넣어보시고 잠깐 멈췄다 다시 시작하시고 혀를 넣어보시고 해 소리를 내보세요. 그냥 혀를 자연스럽게 그냥 해 발음 해 저기 있다 할 때 그냥 그 해 발음을 그냥 기억을 하시고 혀를 자연스럽게 그쪽에다 두세요. 그리고 발음을 해보세요. 열린 소리로 해, 해, 해. 그러면 그리고 아까 그 열린 소리를 낼 때 그 느낌을 계속 내겠다고 머릿속에 그 생각 계속 두시면서 해 소리를 내보세요. 혀를 넣으시고 이것 또다시 5번 한번 반복하신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해 소리는 아니고 해 소리 하는 방법은 이게 이 목하고 입 구조상으로 가장 목구멍 여기가 열리는 발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약간 살짝 조금 열리지 않는 다른 발음인 아를 해볼 거예요. 아를 하면서도 이때도 똑같이 아까 그 목구멍이 열리고 열린 소리가 나는 그 느낌을 따라서 발음을 해보세요. 아, 또다시 소리가 예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그냥 뱉어보세요. 그게 열린 소리고 자연스러운 소리니까요. 계속 해보세요. 아, 그리고 이 느낌을 계속 기억을 해주시고 나중에 영상 끝에 그리고 나중에 발표를 하실 때 사용하시면 돼요. 저는 이따 이건 더 알려드릴게요. 우선 2번째 먼저 하고 그리고 첫 번째 방법, 열린 소리 내는 방법하고 2번째 방법이 이제 동굴 방법이거든요. 그거를 결합한 방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우선은 이 열린 소리가 어떤 느낌이다. 이걸 알아두시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은 그 다음이 바로 공명입니다. 동굴 만들기. 아까도 약간 공명에 해당됐는데 이거는 조금 더 소리를 울리는 데 초점을 두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노래방에 가면은 저는 솔직히 안 가본 지 되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이런 게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에코라는 게 있잖아요. 그 이제 에코라는 걸 넣어가지고 훨씬 더 제가 노래를 더 잘 부르게 느끼는 그 기능이 있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지하철에 아무도 없을 때나 아니면 화장실 가서 부르게 되면은 목소리가 눌리면서 조금 더 저희가 잘 부르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게 왜냐면 목소리가 울리고 공명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그 에코하고 그 울림을 저희 목에서 내볼 거예요, 직접. 저희 목에다 직접 그 에코를 장착을 할 거예요. 그리고 말해볼 겁니다. 그러면 또다시 아까 그 목 사진으로 가서 이 울리는 방법을 내는 방법 중 가장 빠른 방법은 아직 울리는 이유는 공간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공간이 커지면 커질수록 훨씬 더 잘 울리게 됩니다. 즉 여길 보시면은 그런 그 공간이 어디냐 하면은 우선 첫 번째 가장 큰 공간은 이 연구개 부분입니다. 이 연구개 부분에서 1차적으로 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혀를 내리고 열린 소리 내는 방법을 한 이유도 이 2번째를 하기 위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열린 소리 내게 되면은 이 혀가 최대한 내려가면서 이쪽에 공간이 많이 생기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울리는 소리를 여기서 훨씬 더 울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그리고 여기서 단순히 혀를 내리는 거에서 그치지 않고 더욱더 여기 연구개 쪽에서 공간을 넓히고 더 큰 에코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혀의 이 연구개 쪽을 정말로 목 근육을 통해서 움직이신 생각하면 된다. 이게 말은 되게 어려운데 저가 지금부터 말하는 거 사용하시면은 조금 더 이제 여기를 연구개 쪽의 공간을 늘리는데 도움이 돼요. 이제 목 쪽에다가 하고 여러분이 이거 직접 하셔야 돼요. 저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특히 아까 손은 저 어떻게 겉에라 보일 수 있는데 이 혀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설명 자세하게 드리려고 할게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에 가장 많이 달리신 것 같아요. 이거는 우선은 이 혀를 통해서 어금니 사이 있죠. 그러니까 위하고 아래 그냥 한쪽만 어금니 사이 이 공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혀를 통해서 핥아보면서 위 어금니 핥아보시고 아래 어금니 핥아보세요. 그럼 여기 공간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은 저희가 이 공간을 앞으로 지금부터 늘려볼 거예요. 이렇게 크게. 우선은 입을 벌리면은 어느 정도 크게 올라가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벌리시면은 여기 공간이 어느 정도 크게 벌려지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늘리는 방법은 우선은 혀를 입천장을 닿게 한 다음에 즉 우선 여기 쪽 그냥 이빨을 건드리는 쪽에 한번 혀를 위치해 보세요. 여기다가 이빨 쪽에다가 그 다음에 이 혀를 천천히 뒤로 움직여 보세요. 계속 뒤로 움직이시다 보면은 여기는 뼈가 있어서 그 오돌도돌한 게 느껴지고 약간 딱딱하고 거칠거칠한 느낌이 드실 수 있어요. 근데 계속 뒤로 움직이시다 보면은 영구개 쪽에 도달하면서 부드러운 게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까지 혀를 움직여 보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여기 부분에서 여기 이제 혀를 움직이시고 나서 한번 소리를 내보세요. 꽤 낮은 소리가 나오실 거예요. 여러분의 평상시 목소리보다 훨씬 낮은 소리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 이유는 혀가 보통 제가 발음하지 않기 때문에 보통 때 이렇지 않지만 혀가 이때는 이렇게 공기가 나가는 걸 막아내면서 여기서 정말 큰 공명을 생성하게 돼요. 이때 여기서 정말 낮은 목소리가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가 계속 이렇게 혀를 연구 쪽에 두고 발음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이걸 크기를 키워가지고 어느 정도 공명을 생성하는 방법을 해야 돼. 앞으로 그렇게 소리를 내게 될 겁니다.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우시는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요. 우선은 이빨 쪽에다가 혀를 갖다 대시고 영구개 쪽으로 혀를 계속 움직여보세요. 이 부드러운 부분이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부분이 느껴질 때 아 소리를 내보세요. 그리고 아 소리가 나면은 이제 그러면 이때 이 아 소리를 낼 때 여기 입을 벌린 느낌하고 아니면 벌린 방법하고 그 사이즈를 한번 느껴보세요. 그리 나서 이제 혀를 제거해주고 혀를 그냥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려오세요. 너무 밑에 내리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둬 보세요. 그러면은 그리고 아까 크게 벌렸던 느낌을 살려서 소리를 내보세요. 아까 느낌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이빨에다 혀를 두고 영구개 쪽으로 뒤로 넘긴 다음에 그리고 아 소리를 우선 내보시고 그리고 아 소리를 내면서 혀를 밑으로 내려보세요. 이게 여러분이 내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공명을 가장 많이 넣은 그런 소리입니다. 다시 한번 이빨에서 영구개 쪽으로 혀를 움직이시고 소리를 내면서 혀를 내려보세요. 자연스럽게.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자신의 목소리하고 꽤 그냥 비슷하다 느끼실 수 있고 꽤 비슷하다 느끼시면은 그분은 평상시에 공명을 많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미. 때문에 공명을 이렇게 넓히는 방법을 해서 조금 더 공명을 더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차이가 크시다. 그냥 일반 지금 내는 자연스럽게 낸 목소리하고 이렇게 영국에다 혀를 올리고 내릴 후에 그 목소리하고 차가 크시다면은 여러분 앞으로 이 공명을 사용해서 목소리를 내는 방법을 많이 연습을 하셔야겠죠. 이렇게 이빨에다 두고 연골에다 혀를 내밀고 올리고 아 소리는 다음에 내리는 것을 계속 반복을 하시고 그리고 그때 여기 입이 얼마나 벌려진지 특히 여기 안쪽이 얼마나 벌려지는지 그걸 기억을 하시고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실 때 너무 어려운 장식하지 마시고 간단하게 그냥
아, 에, 이, 오, 우. 이 정도만 따라해 주세요. 계속.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중에 좀 더 나가면은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아, 안녕하세요. 이승원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이름만 말해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읽을 거를 한번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뉴스 기사라든지 아니면 뭐 누구 인스타 글이라든지 그런 걸 간단하게 읽어보세요. 읽으실 때는 여기 지금 벌려진 느낌이 가장 많이 들게 이 혀를 영국에 쪽으로 뒀을 때 그 입이 벌려진 느낌을 계속 기억하시면서 이 사이즈를 유지하신다고 하시고 말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아까 배우신 이게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면은 여기에다가 아까 배우신 그 열린 소리 내기를 같이 합하시면 됩니다. 약간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열린 소리 내기가 여기다 특히 지금 동물 소리 내기에다가 열린 소리 적용하시면 어려우실 수 있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까 한 걸 다시 해보시면서 즉 혀를 누르고 아까 그러니까 그 스텝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자면은 우선은 혀를 누르고 이제 이렇게 손을 하면서 혀 쪽을 부드럽게 들어간 부분을 누르고 해 소리를 내보시면서 목소리가 입 밖으로 바로 나오는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세요. 우선 그 느낌을 느껴보시고 그리고 이제 손을 떼시고 어느 정도 이게 많이 내려오지 않는다면 손을 떼시고 그리고 혀발을 내미시면서 해 내보시다가 이제 혀를 넣으시고 해 해를 내보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를 내보시고 아 계속 그 열린 상태 그 느낌을 유지하시면서 발을 내보시고 그리고 이제 이 발음에서 여러분이 이렇게 발을 내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는 다시 공기가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느낌을 아시게 될 거예요. 이 느낌을 아시게 될 건데 그럼 이 느낌을 어느 정도 기억을 하시고 간단하게 혀를 어느 정도 밑으로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기가 그냥 입 밖으로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생각하시고 이 느낌을 가지시고 지금 상당히 어렵게 들리시는데 이 느낌을 가지시고 동굴 소리를 내길 적용해보시면 됩니다. 동굴 소리 적용 방법은 다시 한번 영구 쪽에 혀를 놓고 그리고 소리를 낸 다음에 혀를 내리시면서 소리를 내신 다음에 여기서 혀를 좀 더 내리고 혀뿔 쪽을 좀 더 내리고 그 다음에 이 목에서 입 밖으로 소리가 조금 더 열리게 나온다고 약간 머릿속에서 그 동굴 소리하고 열린 목소리 그 두 가지 정보를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처음엔 되게 힘들고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열린 목소리가 실제로 말을 할 때 느껴보시면은 저희가 여기 손을 여기다 갖다 대고 억지로 이렇게 열린 소리 낼 때 즉 이 소리를 낼 때하고 조금 소리가 많이 다를 수 있어요. 이거는 저희가 해발음은 이게 정말 열리게 내는 혀 구조를 가진 상태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한 상태에서는 혀가 어느 정도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이렇게 열린 소리를 내는 게 아주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아까 그런 느낌을 어느 정도 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입 밖으로 소리를 내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동굴 소리를 이렇게 여기를 크게 만드시면서 동굴 소리를 내는 것을 합치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거 오프라인이면 한 분 한 분 봐드리면서 어려운 부분 상담해 드릴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거를 카메라 하려니까 카메라하고 그거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는지 보질 못하고 또 실수 중간중간에 넣어가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되게 힘든데 여러분이 지금 이때 지금 강의를 지금 보시면서 어렵게 느끼시는 거 있죠? 이거를 바로바로 그냥 저한테 카톡으로 물어보세요. 저 특히 금요일은 최대한 카톡을 이 강의가 이제 금요일날 올라가게 되거든요. 금요일에는 최대한 카톡을
계속 보고 있으면서 여러분께 바로 피드백을 드리려고 할게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게 보세요? 이때는 어떻게 보세요? 라고 제가 조언을 드릴게요. 바로바로. 이게 지금 계속 혀가 이렇게 손을 갖다 대면 혀가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게 느껴지면서 손에 이 엄지 부분에 뭐가 눌리는 게 느껴지는데 어떻게 되나 이걸 계속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럼 저가 여러분들이 최대한 열린 소리를 내고 그다음 여기 안을 최대한 공간을 많이 만들면서 동굴 소리를 내는데 지금 말이 되게 애매한데 이거를 최대한 저가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으시게 도와드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거 연습하시면서 막히신 부분이 있으시다. 아니면 저가 지금 이 설명이 여러분과 같이 있는 게 아니고 화면 올라가기 되게 힘든데 저가 그래가지고 약간 설명이 되게 애매할 수도 있어요. 이 애매한 설명이 있는데 정확히 이게 어떤 것이냐 제발 바로 물어봐 주세요. 카톡으로. 이 강의를 보시면서 바로바로 물어봐 주세요. 개인톡이든지 아니면 그 단체톡이든지. 그럼 저가 최대한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녹음한 파일을 보내주셔도 돼요. 저가 최대한 들어보려고 할게요. 우선요. 공간감이 잘 느껴지지 않겠지만은 최대한 들어보려고 할게요. 그리고 이 방법이 도저히 안 되겠다 약간 그런 느낌 드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방법을 저가 방금 말한 두 방법을 가장 사용하면 좋겠지만 이거보다 조금 더 그냥 쉽고 약간 추상적인 방법으로는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시고 그리고 혀뿌리 그냥 혀를 최대한 바닥에다 고정을 시키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건 조금 더 쉬우실 거예요. 그냥 입을 최대한 말하실 때 크게 벌리시고 이 우선 크게 벌리면은 여기 뒤에가 커지거든요. 어느 정도. 이 아까 말씀드린 그 동굴 방법처럼 커지지 않겠지만은 어느 정도 충분히 커질 거예요. 이 뒤 방법이. 그러니까 말하실 때 입을 최대한 벌리시고 그 열린 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냥 혀뿌리를 최대한 내리신다 생각을 하시고 말을 해보세요. 제가 말하는 방법이 어려우시면은 이 두 번째 방법, 제가 말한 정말 간단한 방법 해보세요. 입을 그냥 크게 벌리시고 말하실 때 크게 하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그리고 혀뿌리를 내린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입을 크게 벌리지 않고 혀뿌리를 내린다 생각하지 않고 말했을 때보다 어느 정도 그래도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우선은 공기를 복식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가장 많이 뱉으신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의 목소리가 작아서 고민이에요. 그게 고민이시라면요. 이 복식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최대한 많이 내뱉고 그리고 입을 크게 벌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혀뿌리를 내리는 방법 이 세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소리 크기를 키우실 수 있으실 거예요. 목소리를 키울 때 가장 안전한 방법은 만약에 목소리가 작아서 고민이시라면 이 방법 사용하는 좋지 여러분이 소리를 임의로 크게 내려고 하잖아요. 이 방법이 아닌 그러면은 뭐 어느 정도 공기가 크게 많이 나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성대를 약간 쥐어짜면서 공기를 크게 내시라는 경향이 있으세요. 이거는 상당히 좋지 않은 방법이거든요. 성대에 무리가 가고 목이 금방 쉬는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다시 한번 복식호흡을 통해서 공기를 많이 내뱉으시고 입을 크게 벌리시고 그 다음에 혀뿌리를 이렇게 혀를 바닥으로 붙이신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세 가지 간단한 방법으로도 제가 처음에 좀 길게 설명했던 방법만큼은 아니어도 어느 정도 약간은 목소리가 변하면서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실리는 목소리를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남자분 같은 경우에는 목소리에 약간 조금 더 내려가는 게 느껴질 수 있고요. 단 남자분들은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그 동굴 보이스 뭐 꿀성대 그걸 만드시기 위해서 일부러 성대를 쥐어짜면서 그런 약간 이성경 같은 소리를 내려고 하지 마세요. 안녕하세요. 뭐 이런 안녕하세요. 이렇게 성대를 쥐어짜면서 내려고 하지 마세요. 단기가 갑자기는 되게 큰 소리가 나고 되게 중점이 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방법 계속 사용하시면은 성대에 무리가 가면서 이 목소리가 정말 금방 쉬게 되고 정말 피로해지면서 심지어 5분간 이 소리를 못 내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성분들은 이 제가 말하는 방법 추가 외에 더 낮은 소리를 내겠다고 성대를 쥐어짜는 방법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그 소리를 제가 우선 아까 말한 방법을 하시고 그리고 추가로 여기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은 소리를 머리 쪽이나 아니면은 코 쪽으로 보낸다는 느낌보다 이 가슴 쪽에서
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가슴 쪽에서 내고 아니면 조금 더 소리 내는 위치를 위쪽이 아닌 아래쪽으로 내리는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저 방금 말씀드린 방법 상당히 추상적인데 약간 설명을 드리자면은 배 쪽으로부터 소리를 끌어오시는 생각을 하면 돼요. 이 목의 윗부분부터 소리를 끌어오는 게 아니고 배 쪽에서 소리를 끌어오는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정말 낮은 소리를 낼 필요는 굳이 없지만은 그래도 목소리에 조금 더 힘이 실린다는 느낌 드실 거예요. 그리고 목소리가 되게 하이톤이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더 톤을 조금 낮출 수 있으실 거예요. 너무 하이톤이 되면은 듣는 사람에 따라 약간 짜증난다 들릴 수 있는데 이렇게 목소리를 밑에서 끌어온다는 느낌으로 소리를 내시고 아까 또한 제가 말씀드린 방법으로 말한 방법으로 연습을 해보신다면은 그걸 모든 걸 다 적용해 보신다면은 조금 더 톤이 낮은 목소리 내실 거예요. 내실 수 있으실 거예요. 톤이 상당히 항상 높으신 분에게는.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우선은 발성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바로 혀를 낮추면서 가장 열린 소리를 내는 방법이에요. 열린 소리 내는 방법은 이렇게 손을 잡은 다음에 엄지손가락을 여기 혀를 내밀었을 때 훅 패이는 부분 거기를 갖다 대시고 그리고 이 부분은 그냥 턱을 잡아주세요. 그리고 그 훅 들어간 부분을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나서 혀를 뺀 다음에 해 소리를 내보세요. 해 소리를 내시고 그리고 혀를 넣어보세요. 해 그러면 열린 소리 내는 방법을 계속 어느 정도 느끼실 거예요. 그 느끼신 방법을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혀를 넣으시고 해 바르면서 손을 떼시고 아 발을 내보세요. 이때 아 발을 낼 때도 계속 여러분이 열린 소리가 난다는 그 느낌을 계속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아 발음을 내시면서 두 번째 방법은 이제 동굴 방법입니다. 동굴 방법은 간단하게 이쪽에다가 여기 이 부분에다가 혀를 갖다 대시고 혀를 뒤로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 연국의 부분까지 여기 말랑말랑 부분까지 말랑말랑 부분 움직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아 소리를 내보세요. 상당히 약간 R 발음 냈을 때 하면서 여기서 이제 혀를 자연스럽게 내려오세요. 그리고 이렇게 공명이 많이 들어간 소리에다가 이제 혀를 조금 내리는 느낌. 아까 열린 소리를 낸다는 느낌으로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처음에 냈던 목소리하고 지금 내는 목소리하고 어느 정도 차이점 느낄 수 있으실 거예요. 이거는 개인마다 차가 있을 수 있어요. 원래 평소에 공명을 이미 많이 넣으시고 그다음에 열린 소리 내신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런 분에게 큰 차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아니었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많은 차이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막히신다. 그럼 막히신 부분을 제게 카톡을 주세요. 이번 주 금요일은 제가 최대한 빨리 답변해드리려고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되게 목마르시고 약간 목이 아프실 수 있는데 약간 목 푸시고 그리고 물을 마시고 이제 다시 돌아와주세요. 앞에 제가 말씀드린 그 발성 부분은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연습 정말 많이 하셔야 돼요. 하루아침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무 안 된다 실망하지 마시고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거든요. 이게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이 방법이. 이 때문에 너무 안 된다 실망하지 마시고 연습 최대한 많이 해보시고 하루아침에 약간 늘어나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은 발음을 해보겠습니다. 이 발음은 우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 약간 말하면서 살짝 발음이 살짝 안 좋다는 느낄 수 있어요. 제가 외국에 살면서 한국말을 뭐 하긴 했었는데 그래도 주 언어가 한국말이 아니다 보니까 한국어 발음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그리고 이제 그 스피치아 토론이라는 과목을 들으면서 이제 발음이 안 좋다는 거를 그 과목을 들으면서
상당히 제가 말을 잘 할 때 발음이 안 좋다는 걸 느끼게 돼가지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제가 찾은 몇 개의 방법을 그냥 지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방법을 계속 시도하고 있어요, 저도. 약간 이렇게 하면서 저도 발음을 고쳐 나가려고 하는데 그래도 약간은 아직까지도 살짝 어눌한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강의를 하면서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나오게 되면 약간 양해를 해주시고 그리고 현재까지 제가 터득 발음을 좀 고쳐나가기 위해서 사용한 방법들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세세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먼저 알려드리고 싶은 발음을 좋게 하는 두 가지 방법은 첫 번째로는 천천히 말하기입니다. 저도 이거를 여전히 노력하려고 했거든요. 저도 말을 할 때 그렇게 천천히 말하지 않고 조금 빨리 말하는 편에 속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하고 있고 그런 조금 더 나아진 거를 느꼈습니다. 또 말을 할 때 천천히 하게 되면요. 이 발음을 할 때 제 혀가 계속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서 다른 그 장과 모음의 소리를 내게 되는데 말을 빨리 하게 되면은 혀가 더 빨리 움직여야 돼요. 혀가 그렇기 때문에 준비할 시간이 늦어지기 때문에 발음을 어눌하게 만드는데 빨리 말하는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천천히 말해보세요. 천천히 말하시면은 발음이 약간은 향상되는 게 느끼실 겁니다. 저도 천천히 말해볼게요. 강의하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린 겁니다. 아까 공명을 최대한 높이려면은, 많게 하려면은 입을 크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발음에 또한 입을 크게 하면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입을 크게 하면은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모음을 만드는 데는 입의 모양이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을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이 모음이 내는 모양이 확실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아, 에, 이, 오, 우 입을 작게 하면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되는데 입을 크게 하면은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훨씬 더 소리를 내는데 명확하게 낼 수 있으면서 발음이 좋아지신 건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첫 번째는 말을 천천히 하는 것. 그래가지고 혀가 다음 발음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입을 크게 벌리는 것. 아, 에, 이, 오, 우. 이거를 최대한 이 두 방법은 우선은 최대한 생활해 보세요. 이런 방법을 말씀하실 때 최대한 기억하려고 보세요.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얘기하거나 아니면 동생한테 얘기할 때도 이 방법을 통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세요. 이거를 계속 하셔야지 나아지실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씩 나아지지 않고 최대한 오래 계속 꾸준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발음이 나아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거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없으니까 예를 들어 뭐 폰에다가 배경에다 써놓는다든지 아니면은 책상에 앉는 벽에다 써놓는다든지 아니면 잘 보이는 곳에다가 포스트잇으로 써놓으세요. 천천히 말하기, 그 다음에 입을 크게 벌리면서 말하기. 그러면은 발음이 어느 정도 좋아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다음에 말씀드릴 말할 방법, 즉, 안 넘어가지? 모음만 말하기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발표를 준비하시다 보면은 유난히 발음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흔히 하는 거 있죠. 간장 공장장 간 공장장이고 된장 공장장은 된장 공장 이게 맞나?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거라든지 아니면 경찰청 쇠차장사라든지 이렇게 유난히 스피치하면서 뭐 스피치는 이걸 쓰진 않으시겠지만 스피치하면서 이렇게 혀가 유난히 꼬이는 부분이 있어요. 계속 말하더라도 천천히 말하더라도 유난히 꼬이는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모음만 말하기 방법입니다. 이 모음은 그 말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음, 즉 가나다라 마마사 아자차카 타파 이게 자음이고요. 그 다음에 아, 에, 이, 오, 우 이게 모음이에요. 이 두 가지가 모으면서 뭐 기읍, 오, 고가 나는 거고 뭐 아, 예를 들어서 뭐 하를 발음하면 히읗하고 이제 아 발음 붙여가지고 하 발음 이게 두 가지가 났는데 말을 할 때는 특히 발음에는 모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음은 입 모양에 이렇게 크게 관여를 안 하고 안 하는데 모음은 입 모양에 정말 크게 관여를 해요.
이 때문에 모음만 발음하시면서 우선은 발음을 정확하게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방법을 자세히 말씀드리자면은 우선 예를 들어서 고기를 발음할 때 고기는 쉬운 발음이죠. 고기. 우선은 고기를 한번 말씀해보세요. 고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자음, 즉 기억을 빼고 그냥 모음만 말해보세요. 오, 이. 그리고 오, 이. 그리고 이제 고기하고 오이하고 할 때 여러분 한번 그냥 거울이나 아니면 폰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 이 모양 보세요. 고기하고 오이하고 이 모양이 똑같은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바로 모음만 말하기가 이것입니다. 모음만 말해가지고 발음을 훨씬 더 잘 되게 하는 거예요. 이 고기라는 단어에서는 크게 어려운 게 없으실 거예요. 왜냐면 고기라는 거는 워낙 발음하기 쉬운 단어이기 때문에. 그럼 조금 더 이제 어려운 단어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똠양꿍입니다. 똠양꿍. 빠르게 말해보세요. 똠양꿍, 똠양꿍. 빠르게 한번 두 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계속 말해보세요. 꼬이신 게 느끼실 거예요. 똠양꿍이라는 발음은 조금 발음하기 쉬운 발음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쌍자음이 있고 그리고 받침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발음하기 아주 쉬운 발음 아니에요. 왜냐면 혀가 움직이는데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발음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먼저 이런 발음이 나올 때 모음만 빼보세요. 똠양꿍에서 그러면은 오, 야, 우겠죠. 똠, 즉 그려보자면 여기 똠, 여기서 양, 꿍 이렇게 총 모음이 세 가지 나옵니다. 오, 야, 우.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 모음만 왜 이러지? 모음만 발음해 봅시다. 오, 야, 우. 그리고 좀 더 빨리 말해보세요. 오, 야, 우. 오, 야, 우. 그리고 최대한 입을 크게 벌리는 상황을 해보세요. 오, 야, 우. 오, 야, 우. 그리 나서 이제 똠양꿍을 발음해보세요. 똠양꿍, 똠양꿍, 똠양꿍.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좀 더 빨리만 하셔도 다시 한번 오, 야, 우. 이걸 하시고 나서 똠양꿍은 조금 더 빠르게만 하셔도 똠양꿍. 훨씬 더 말하기가 조금 더 쉬워지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또 다른 예시 한번 드려볼게요. 다음이 이거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다음은 이제 한국관광공사입니다. 한국관광공사를 빠르게 몇 번 말해보세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를 잘못 말하다 보면요 느끼실 거예요. 이 관광, 이 두 글자가 강강으로 강강으로 발음하고 있는 걸 약간 느끼실 수 있어요. 계속 빠르게 발음하다 보면요. 그러면 이거를 없애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아까 모음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봅시다. 여기서 우선은 이제는 한번 스스로 종이에다가 펜으로 여기 쓰여있는 모음을 적어보세요. 한국관광공사에 쓰인 모음을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이게 나오셨을 거예요. 아, 우, 와, 오, 아. 한국관광공사가 나왔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거를 입을 최대한 크게 벌리는 상황을 하고 말해보세요. 아, 우, 와, 오, 아. 한국관광공사. 아, 우, 와, 오, 아. 그리고 이제 한국관광공사를 말해보세요.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관광공사. 훨씬 더 아까 그 관광이 강강으로 들리지 않고 실제로 관광으로 들리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렇다고 관광을 너무 또렷하게 내시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약간 이건 또렷하게 되지 않아도 사람들이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발음을 또렷하게 하려면은 그리고 그 발표를 연습하실 때 발음을 또렷하게 내고 싶으시다면은 이런 방법을 사용해 보시는 겁니다. 아, 우, 와, 오, 아. 한국관광공사. 이렇게 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연습을 스피치 연습하실 때 막히시는 부분이 있을 때 그 문장만을 떼고서 아니면 그 단어만을 떼고서 또는
그 문장 전체를 한번 모음만 써보신 다음에 그 모음을 이렇게 연습을 해보시고 그리고 그 문장 전체를 말해보는 연습해보세요. 훨씬 더 나아진 느낌을 가지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 방법 외에도 이 방법은 연습하셔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스피치 전에 발음을 갑자기 좋게 만드는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그게 젓가락을 사용하는 겁니다. 잠깐 젓가락 가져올게요. 네, 저 이제 젓가락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건데 집에 나무젓가락이 있으면은 최대한 나무젓가락 사용해보세요. 쇠젓가락을 사용하셔도 되긴 되는데 조금 약간 이빨에 많이 부딪히고 아프실 거예요. 이게 물었을 때 그리고 많이 벌려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쇠젓가락 대신 나무젓가락을 사용해보세요. 나무젓가락 없으시면 솔직히 제일 좋은 거는 펜이거든요. 펜이 나무젓가락 조금 더 두껍고 그래가지고 입을 확실히 벌려주면서 지탱하는 그런 게 좋긴 한데 요즘은 좀 코로나 때문에 펜을 물리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펜은 사용하지 마시고 젓가락 우선 사용해보세요. 당연 바로 뜯은 걸로. 그리고 이제 이거를 또 아까 발성하는 것처럼 약간의 발표를 연습하는 방법이 전체로 우스꽝스러워요. 솔직히 누구한테 보여주고 싶은 느낌은 보여주고 싶은 건 아닐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약간 우스꽝스럽고 약간 이거는 밑에다 휴지를 받치고 와서요. 살짝 침이 흐를 수도 있어요.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닌데 그래도 어느 도움이 되니까 알려드리는 겁니다. 우선은 혹시 그러니까 휴지를 갖다 대시고 여기다 대시고 그리고 젓가락을 이렇게 무세요. 젓가락을 무시면은 이렇게 젓가락을 무시면은 발음이 상당히 안 되는 걸 느끼실 거예요. 발음하는데 우선이 이가 움직이는 제약이 있고 그다음에 또 입술을 움직이는 제약이 있을 거고 그리고 턱을 왔다 갔다 하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발음하기가 상당히 어려집니다. 하지만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똑바로 발음해 보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원입니다. 이제 입을 아주 없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실 수 없으셔도 어느 정도 그래도 입을 최대한 그 모양에 맞춰서 그 모음에 맞춰서 움직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종원입니다. 여러분 이름 한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입니다. 한번 말해보세요. 그러면은 이제 젓가락 다시 물고 한번 그 뉴스 기사를 보고 좀 더 긴 문장을 읽어보세요. 뉴스 한 개를 읽어볼게요. 뉴스 읽을게. 너무 정치적이네. 잠깐만요. 금방 고르고 올게, 제가. 너무 정치적이어서 선에 관한 기사고요. 이거를 그냥 앞에 한 문단만 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서 기사 하나 찾으신 다음에 그거를 젓가락 물고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볼게요. 최대한 그리고 읽으실 때 입 모양을 불편하더라도 그 모음 모양에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 읽어보세요. 아니면은 먼저 저희가 썼던 거를 들어가면 안 돼. 이거를 우선 젓가락 끼고 한번 해봅시다. 아, 우, 와, 오, 아. 이렇게 자음 모양 느끼시죠? 이 자음 모양을 최대한 젓가락을 물고 하시면 됩니다. 아, 우, 와, 오, 아. 한국관광공사. 그럼 젓가락을 떼셨을 때 훨씬 더 발음하기 편하시고 그리고 정확하게 발음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 무의식적으로 그게 가능할 겁니다. 한국관광공사. 젓가락을 붙이고 발음 연습하다가 젓가락을 떼시면은 훨씬 더 발음이 약간 편해지고 그리고 훨씬 더 발음이 정확하게 된 걸 느끼실 거예요. 마치 모래주머니 차고 뛰다가 모래주머니 떼고 뛰는 거하고 약간 비슷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해보셨다면. 그럼 이제 돌아가서 한번 아무 기사나 찾아보시고 읽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광주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또 나왔다. 같은 건물 위아래층에 있는 비슷한 규모 학원에서 방역수칙 제대로 지켜야 아닌 곳에서는 확진자가 11명이나 나왔지만 수칙을 잘 지킨 학원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거를
혀가 또한 움직이기 쉽지 않으신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천천히 말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기사를 바꿔봐서 조금 더 빨리빨리 말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젓가락을 떼고 말했을 때 훨씬 더 말하시기 편한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스피치 준비할 때 우선 먼저 사용해 보는 겁니다. 스피치 준비할 때 스피치 전체를 이렇게 두세 번을 읽다 보면요. 읽고 나서 이제 젓가락을 빼고 말하게 보면요. 훨씬 더 발음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스피치를 준비하는 시간이 너무 없으다. 그런데 발음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다. 그럼요. 스피치를 하기 전에 그 온라인 강의면 너무 좋죠. 간단하게 그냥 카메라 끄고 마이크 끄고 자기 차례 오기 전에 빨리 연습하고 있습니다니까. 그런데 만약에 이제 현장 강의라고 하면은 최대한 안 들키게 그 나무젓가락 좀 많이 잘라서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뭐 펜을 무시거나 그런 방법으로 한번 빨리 자기 차례가 오기 전에 한번 해보세요. 물고 나서 그냥 소리를 내지 않더라도 내가 이 모음을 완전하게 발음한다는 느낌으로 해보세요. 좀 되게 웃기 보이는데 하여튼 그렇게 발표를 하기 전에 이 방법을 사용해서 말해보세요. 혼자서 조용하게 연습해보세요. 그러면은 발표를 그렇게 연습을 하고 나서 올라가서 말할 때 즉각적으로 좀 효과가 나타나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이건 조금 더 훨씬 즉각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조금 오래 갈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없으시다면 이 방법을 쓰시면은 제 생각엔 그래도 5분 정도는 발음이 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때문에 이런 방법을 쓰셔서 발음을 좋게 하실 수도 있다. 표 하시기 전에 또 다른 조금 발음을 좀 더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이 우선은 입술을 그냥 떨면서 그러니까 입술을 약간 좀 내빼시고 이렇게 빼시고 또다시 웃기게 보이는데 내빼시고 옆에서 보여드릴게요. 내빼시고 그 다음에 공기를 그냥 내빼시면서 소리 내시면 돼요. 소리 이렇게 한 5초간 해주세요. 5초 해보시고 그리고 이제 입을 좀 더 풀려면은 그러니까 조금 더 스트레칭을 생각하시면 돼요. 다음 스트레칭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발음을 할 때 입이 자유롭게 움직여주시는 발음이 잘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을 한번 크게 움직이면 연습하세요. 그리고 가장 그거를 연습하기 쉬운 방법은 말을 하실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걸 혼자 조용하게 하신 거겠고, 그러니까 강의실에서는 만약 혼자서 조용하게 어디 연습할 때가 있다. 그러면은 크게 똑딱똑딱 소리를 내보세요. 이걸 5초, 10초만 반복해보세요. 입이 확실히 이게 모아지고 벌려지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뭐 정 안 되시면은 그냥 조용히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또 입을 이렇게 자유롭게 펼쳤다 접었다 하려면은 턱이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턱도 한번 스트레칭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너무 무리하지 않게 간단하게 그냥 턱을 위아래로 움직이는 생각하시고 그리고 좌우로 그러니까 입도 같이 움직일 거예요. 이렇게 움직이는 생각해보세요. 이거를 위아래 5초씩 그 다음에 양쪽 5초씩 해보시면은 조금 더 입이 자유롭게 움직이시는 걸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천천히 말하고 입 크게 벌리는 거 이거 두 개 가장 유의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이제 발음하고 발성이었습니다. 되게 길었는데요. 원래는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오프라인을 하는 게 가장 좋지만 온라인을 하면서 조금 제약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여러분들 도와드리기 위해서 질문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카톡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다음은 발표 불안증입니다. 이 링크가 벌써 남았는데 이 발표를 하시면서 솔직히 많은 사람들이
아마 다 그러실 거예요. 처음에 모두 다 불안하실 거예요. 많은 청중 앞에 서게 되시면은 정말 불안하실 거예요. 특히 저도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임원이 되면서 발표를 할 기회가 정말 많았거든요. 처음엔 정말 떨렸어요. 그러니까 저희 조회 시간에 한 500명 정도가 되거든요. 한 학년에. 500명 앞에서 발표를 해보니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이때 이런 불안증이 있었던 걸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때 많은 설명을 들었고, 그 다음 또 이미 해봤던 학생들 또는 선배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그냥 계속 발표를 하면 된다. 그 얘기를 듣고 그냥 계속 그런 기회를 얻으려고 했고, 그리고 그렇게 발표하는 기회를 많이 가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발표를 많이 하더니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가 상했던 발표를 많이 한 방법은 발표를 할 기회가 많으면은 최대한 많이 하시는 게 당연히 좋겠죠. 왜냐면 연습보다 이 발표 불안증 해소하는 더 좋은 방법 없거든요. 물론 말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선 제일 좋은 방법은 제가 했던 것처럼 가장 많이 말할 방법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고등학교도 아니고 특히 대학교 오시면서 말할 기회가 더 없으실 거예요. 청자 말할 수 있는 기회가. 그러니까 연습을 하면서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저 같은 경우는 조회 시간 때 말을 하는 경우였고, 이거는 뭐 어디 채점이 된 경우가 아니고 그냥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경우였기 때문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점수나 아니면 성적에 관계없이 말할 수 있는 좀 편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할 게 많이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 상황에서, 그러니까 특히 대학생인 상황에서는 발표하실 기회가 거의 다 성적과 연관이 되거나 아니면 중요한 기회와 연관이 되시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표 불안증을 연습을 통해서 해결하실 부분이 많이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론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지만은 연습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동반하지 않고 혼자서 발표 불안증을 해소한 방법을 몇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불안을 극복하는 방법은 자신감 1순위입니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최고가 아닐 수 있겠지만 내 자신이 가장 최고고, 그리고 발표를 여러 명 하는 상황이면은 이 중에 그냥 다 쟤를 제끼고 내 발표가 최고다 라고 그냥 무조건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사이비처럼 무조건 믿는 거예요. 내 발표가 최고다, 내 발표가 최고다. 머릿속으로 계속 되뇌세요. 내 발표가 최고다, 내 발표가 최고다, 내 발표가 최고다. 그러면서 이걸 약간 세뇌시켜야 돼요. 내 발표가 최고다라고. 여러분들이 발표 불안증을 갖게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남의 시선 때문이거든요. 남이 제가 저기 있는 사람이 이거를 지루하게 느끼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내 발음이 안 좋다고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 내가 지금 말하려는 내용을 잘 이해 못하면 어떡하지? 내가 말하다 실수하면 어떡하지? 그런 내용을 머릿속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러면 어떡하지? 걱정이 머릿속에 너무 가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되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발표할 때 떨림으로 신체적으로 나타내는 거죠. 손을 떤다든지, 손에 땀이 난다든지, 아니면은 심지어는 뭐 목소리가 떨린다든지, 빨리 말해야 된다든지, 이런 걸로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선은 이러한 걱정을 떨치셔야 돼요. 자신의 발표가 최고라 믿고 자신의 발표에 태클이 걸 사람은 없다고 우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발표는 최고니까 내 발표에 태클을 걸 사람은 없다. 당연히 있는데 우선은 발표한 그 순간, 그리고 발표하기 전에는 그 생각을 최대한 없애시는 거예요. 내 발표가 최고다, 내 발표에 태클을 걸 사람 절대 없다. 이렇게 계속 머릿속에서 되뇌시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또 다른 방법은 앞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발표 연습을 하실 때는 말이 좀 천천히 되고, 그리고 발음이 또렷해지고, 그리고 말이 술술 나오는 그런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청중 앞에 서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중이 어떻게 저 사람이 내가 하는 발표가 안 좋다는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 때문에 결국 불안증을 느끼는 건데, 방정에서는 앞에 아무도 없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를 그냥 갖자는 겁니다. 앞에 아무도 없다고. 그리고 발표할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이 컨택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눈 맞춤이. 즉 강의실, 나중에 제가 추가 설명드리겠지만 강의실 곳곳을 계속 둘러보면서 이 앞쪽도 보고
뒤쪽도 보고. 그런 아이 컨택이 중요한데, 이 아이 컨택을 할 때, 이 눈을 보게 되면은 진짜 떨리거든요. 이 때문에 눈 말고 코나 아니면 여기 이쪽으로 보세요. 이러면은 어느 정도 아이 컨택하는 느낌은 충분히 들어요. 이제 듣는 사람으로서. 그런데 여러분은 눈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느껴지는 심리적 압박이 덜 하실 거예요. 그런 심리적 압박을 최대한 덜 느끼셔야지 불안증이 해소하실 수 있기 때문에 발표를 하시면서. 그리고 이렇게 우선은 발표를 하기 전에 그리고 발표하면 중간에 계속 불안증을 떨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표하면서 항상 변수가 생깁니다. 많은 변수가 생기는데 그 중에 큰 변수 중 하나인 거는 틀리는 것입니다. 발표를 하면서 틀리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도 발표를 많이 해봤지만은 발표할 때 틀리고요. 그리고 순서 헷갈리고요. 앞에 큐카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할 순서 헷갈려요. 이 주제를 먼저 말했는데 나중에 말하고 딴 주제 먼저 말하고 있고 그런 현상이 충분히 생겨요. 이 주제를 최대한 그러니까 이런 실수를 피하는 방법은 뭐 당연히 연습을 많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연습을 많이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 때문에 실수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너무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실수를 한 것은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냥 실수를 하면은 그냥 실수를 했구나.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자. 그냥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계셔야 됩니다. 실수를 어차피 하셨기 때문에 되돌리실 수가 없어요. 이미 한 실수는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 실수했는데 어떡하지? 막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그냥 실수했구나. 넘어가자. 더 이상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넘어가셔서 계속 다음에 말하실 거 말하시면 됩니다. 밀고 나가시면 돼요. 여기서 실수를 계속 생각하게 되잖아요. 나 실수했구나. 나 그거 꼭 실수를 만회해야 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오히려 다음 말할 내용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말할 내용을 까먹거나 아니면 순서를 더 헷갈리시던가 다음에 실수를 더 큰 실수를 유발하는데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수하시면은 또 더 큰 실수 방지하기 위해서 그냥 얼른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수했구나.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야지. 계속 생각하게 되면은 더욱더 떨리시면서 떨리는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발표 불안의 또 다른 요인이 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다음 말하실 걸 까먹는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리시면 바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청중들이 지루해 보이는 것입니다. 저는 죽어라 어제 연습하고 대본 쓰고 PPT 만들고 그리고 밤새 연습을 했는데 청중이 말하는데 겁나 지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 마세요. 물론 여러분의 발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실제 여러분의 발표가 지루해서 그런 걸 수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이유는 기본적으로 특히 대학교에서 발표라는 상황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한 명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 말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말하고 이런 경우 자체가 발표가 지루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청중들이 지루해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심지어 여러분이 듣고 있을 때도 그냥 필연적으로 지루한 그 표정을 짓게 돼요. 발표를 몇 개를 계속 듣고 있는데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이 지루해 보인다.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예요. 1시간 넘게 발표를 듣고 있고 비슷한 주제의 발표를 듣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발표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 지루하고 약간 필요한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중들이 지루한 표정을 짓는다? 이게 그냥 보통 표정입니다. 지루한 표정인데 내가 지루하네? 내 발표가 지루한가? 내가 잘못하고 있나?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저분들은 원래 저렇게 발표 시간에 표정을 이렇게 지으시는 분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시고 계실 수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필연적인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발표를 되게 플랜을 잘 하셔서 발성도 좋으시고 발음도 좋으시고 그리고 높낮이도 있으시고 그러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는데 웃고 좋은 표정을 짓고 꽤 만족하는 표정을 짓고 있어요. 좀 특별하게 이런 상황이 많이 없는데 유난히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분명히 몇 명은 얼굴이 안 좋아요.
얼굴이 졸리고 지루한 표정을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기 크게 개의치지 마세요. 이분은 그냥 아이 컨택 하면은 저분은 그냥 어제 실제로도 이분이 어제 똑같이 발표 준비를 하시느라 잠을 못 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제 그냥 게임만 못 잘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제 뭐 톡을 하다 늦게 잘 수 있는 거고, 충분히 그냥 이 사람이 피곤할 수 있는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신의 발표 때문에 지루하거나 필요한 표정을 짓기보다는 그냥 또 다른 외부 요인 때문에 이 사람이 그냥 어제 한 일 때문에 그냥 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어떤 청중들이 지루한 표정 짓는다?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발표 때는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딴 사람한테 그럴 확률이 그냥 발표에 필연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 있고, 그리고 이분들 그냥 어제 늦게 자서 그럴 수 있습니다. 너무 개의치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지루하지 않게 하는 방법은 나중에 이제 더 이게 나중에 뒷부분에 가가지고 목소리 높낮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추가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물론 뭐 실제로 발표가 지루하게 하는 요소는 상당히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성이 좋지 않아가지고 목소리가 작다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 목소리가 안 난다거나 이런 요소는 발표를 약간 듣기 싫어하는 약간 그런 요소를 만들 수 있고요. 이 요소는 결국 발표가 지루하다고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거를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발음을 최대한 아까 좋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또 발음 좋지 않으면은 듣기 싫어져요. 빨리 말하고 입 조그맣게 말하고 그리고면서 발음이 안 좋아지면은 정말 듣기 싫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해소하시려면은 최대한 입 크게 벌리시고,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입 크게 벌리시고 그 다음에 천천히 말하고, 이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은 청중들이 지루병을 방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자신감 얻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사람들이 불안해지면 저도 아직까지도 저는 정말 발표하는 데 계속 그러는데, 발표를 수많이 해도 이거는 고쳐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최대한 그러려고 해도 고치지 않는 것 중 하나인데, 사람이 불안해지면요 빨리 말하게 돼요. 불안해지면 사람 앞에 서면은 긴장되고 불안해져요. 그러니까 긴장을 하는 정도가 저가 긴장을 덜 한다는 것이지 긴장 아예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아마 그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나 트럼프도 연설을 할 때 약간의 긴장은 있을 거예요. 그냥 그 긴장감을 얼마나 숨기고 내가 자신감 있게 보이냐, 그거를 컨트롤하냐 가장 중요한 거지, 어느 정도의 긴장은 다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 긴장이 있고, 저의 그 긴장의 근거 중 하나는, 드러나는 것 중에 하나는 말을 빨리 하는 것인데, 말을 빨리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말을 빨리 하게 되면은 청중들은 발음이 안 좋아지고, 그 다음에 말이 빨리 하게 되면은 듣기가 힘들어져요. 그러면은 청중들은 더 안 듣게 돼요. 집중력이 더 떨어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지루하는 표정을 보고 더 자신감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말 악순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최대한 천천히 해야 된다, 계속 그거를 머릿속에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발성은 기억 안 하셔도 말은 천천히 해야 된다, 계속 이걸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을 하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기억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냥 여기저기에 써놓으시는 거예요. 말 천천히 하자를 대본 그냥 옆에도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문장 그 라인 중간에 써놓으시고, 대본 윗부분에 써놓으시고, 아랫부분에 써놓으시고, 별군데 그냥 천천히 써놓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천천히 하겠다, 그걸 계속 보실 수 있으시게 천천히를 계속 써놓으세요. 그리고 이런 비슷한 방법으로 자신감 올릴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힘낼 수 있어, 누구누구야, 그러니까 자신 이름, 누구누구야, 힘낼 수 있어, 화이팅, 자신감 있게, 이런 약간 자신감 북돋아주는 멘트를 대본 위아래, 옆에다가 써놓아 보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런 단어를 그냥 보는 것만으로도 조금 더 큰 힘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런 단어를 보는 것만으로 여러분은 조금 더 누군가 옆에 있고 도와준다는 느낌을 얻게 되실 수 있으십니다. 또 다른 방법은, 그러니까 마인드 컨트롤 방법 중 하나는, 청중들은 여기 도와주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부 청중들은 실제로 여러분들을 까르고 온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들 발표에서
흠집을 발견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청중들은 여러분과 같이 말하려는 사람일 수도 있고, 말한 경험일 수도 있고, 오늘 말하게 될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수 안 했으면 바라는 것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발표를 잘하면 같이 약간 뿌듯해지는 그런 느낌도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거기 응원하라고 있으신 분들 중 하나예요. 여러분 발표를 들으려고 있으신 분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그분들은 끝나고 박수를 쳐주고 응원해 주실 분들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분 앞에 있는 청중들을 너무 적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너무 심상현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앞에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 대부분의 청중들은 여러분들의 응원자이자 조력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분들은 날 응원하라고 했다. 저 사람들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분들은 날 응원하려고 여기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불안감을 덜 느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자신감 얻는 방법은 바로 그 열린 자세를 취하는 겁니다. 제가 테드 강연을 봤는데 이 테드 강연은 여전히도 가장 탑 10이나 탑 20에 해당되는 테드 강연 중 하나고요. 이 테드 강연에서는 이 열린 자세, 간단하게 이 자세는 이렇게 움츠이면은 닫힌 자세겠고 이렇게 벌리고 있으면 열린 자세거든요. 이런 열린 자세, 닫힌 자세가 저희 마인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보여주는 강연입니다. 그러면은 이 강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강의입니다. So I want to start by offering you a free 한국말로 no tech life hack. And all it requires of you is this, that you change your posture for 2 minutes. But before I give it away, I want to ask you to right now do a little audit of your body and what you're doing with your body. So how many of you are sort of making yourselves smaller? Maybe you're hunching, crossing your legs, maybe wrapping your ankles. Sometimes we hold on to our arms like this. Sometimes we spread out. I see you. So I want you to pay attention to what you're doing right now. We're going to come back to that in a few minutes, and I'm hoping that if you sort of learn to tweak this a little bit, it could significantly change the way your life unfolds. So we're really fascinated with body language, and we'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other people's body language. You know, we're interested in, like, you know, an awkward interaction or a smile or a contemptuous glance or maybe a very awkward wink or maybe even something like a handshake. Here they are arriving at number 10 and look at this lucky policeman gets to shake hands with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Oh, and here comes the Prime Minister of the... No. So a handshake or the lack of a handshake can have us talking for weeks and weeks and weeks, even the BBC and the New York Times. So obviously when we think about nonverbal behavior or body language, but we call it nonverbals as social scientists, it's language. So we think about communication. When we think about communication, we think about interactions. So what is your body language communicating to me? What's mine communicating to you? And there's a lot of reason to believe that this is a valid way to look at this. So social scientists have spent a lot of time looking at the effects of our body language or other people's body language on judgments. And we make sweeping judgments and inferences from body language. And those judgments can predict really meaningful life outcomes like who we hire or promote, who we ask out on a date. For example, Nalini Ambady, a researcher at Tufts University, shows that when people watch 30-second soundless clips of real physician-patient interactions, their judgments of the physician's niceness predict whether or not that physician will be sued.
So it doesn't have to do so much with whether or not that physician was incompetent, but do we like that person and how they interacted? Even more dramatic, Alex Todorov at Princeton has shown us that judgments of political candidates' faces in just 1 second predict 70% of US Senate and gubernatorial race outcomes. And even, let's go digital, emoticons used well in online negotiations can lead you to claim more value from that negotiation. If you use them poorly, bad idea, right? So when we think of nonverbals, we think of how we judge others, how they judge us, and what the outcomes are. We tend to forget, though, the other audience that's influenced by our nonverbals, and that's ourselves. We are also influenced by our nonverbals, our thoughts and our feelings and our physiology. So what nonverbals am I talking about? I'm a social psychologist. I study prejudice, and I teach at a competitive business school. So it was inevitable that I would become interested in power dynamics. I became especially interested in nonverbal expressions of power and dominance. And what are nonverbal expressions of power and dominance? Well, this is what they are. So in the animal kingdom, they are about expanding. So you make yourself big, you stretch out, you take up space, you're basically opening up. It's about opening up. And this is true across the animal kingdom. It's not just limited to primates, and humans do the same thing. So they do this both when they have power sort of chronically, and also when they're feeling powerful in the moment. And this one is especially interesting because it really shows us how universal and old these expressions of power are. This expression, which is known as pride, Jessica Tracy has studied, she shows that people who are born with sight and people who are congenitally blind do this when they win at a physical competition. So when they cross the finish line and they've won, it doesn't matter if they've never seen anyone do it, they do this. So the arms up in the V, the chin is slightly lifted. What do we do when we feel powerless? We do exactly the opposite. We close up, we wrap ourselves up, we make ourselves small. We don't want to bump into the person next to us. So again, both animals and humans do the same thing. And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put together high and low power. So what we tend to do when it comes to power is that we complement the other's nonverbals. So if someone's being really powerful with us, we tend to make ourselves smaller. We don't mirror them, we do the opposite of them. So I'm watching this behavior in the classroom, and what do I notice? I notice that MBA students really exhibit the full range of power nonverbals. So you have people who are like caricatures of alphas, like really coming into the room. They get right into the middle of the room before class even starts, like they really want to occupy space. When they sit down, they're sort of spread out. They raise their hands like this. You have other people who are virtually collapsing when they come in. As soon as they come in, you see it. You see it on their faces and their bodies, and they sit in their chair and they make themselves tiny, and they go like this when they raise their hand. I noticed a couple things about this. One, you're not going to be surprised, it seems to be related to gender. So women are much more likely to do this kind of thing than men. Women feel chronically less powerful than men, so this is not surprising. But the other thing I noticed is that it also seemed to be related to the extent to which the students were participating and how well they were participating. And this is really important in the MBA classroom because participation counts for half the grade. So business schools have been struggling with this gender grade gap. You get these equally qualified women and men coming in, and then you get these differences in grades, and it seems to be partly attributable to participation. So I started to wonder, okay, so you have these people coming in like this, and they're participating. Is it possible that we could get people to fake it, and would it lead them to participate more? So my main collaborator, Dana Carney, who's at Berkeley, and I really wanted to know, can you fake it till you make it? Like, can you do this just for a little while and actually experience a behavioral outcome that makes you seem more powerful? So we know that our nonverbals govern how other people think and feel about us. There's a lot of evidence, but our question really was, do our nonverbals govern how we think and feel about ourselves? There's some evidence that they do. So, for example, when we smile when we feel happy, but also when we're forced to smile by holding a pen in our teeth like this, it makes us feel happy. So it goes both ways. When it comes to power,
it also goes both ways. So when you feel powerful, you're more likely to do this, but it's also possible that when you pretend to be powerful, you are more likely to actually feel powerful. So the second question really was, so we know that our minds change our bodies. Is it also true that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when I say minds, in the case of the powerful, what am I talking about? So I'm talking about thoughts and feelings and the sort of physiological things that make up our thoughts and feelings. And in my case, that's hormones. I look at hormones. So what do the minds of the powerful versus the powerless look like? So powerful people tend to be, not surprisingly, more assertive and more confident, more optimistic. They actually feel that they're going to win even at games of chance. They also tend to be able to think more abstractly. So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They take more risks. There are a lot of differences between powerful and powerless people. Physiologically, there also are differences on two key hormones, testosterone, which is the dominance hormone, and cortisol, which is the stress hormone. So what we find is that high-power alpha males in primate hierarchies have high testosterone and low cortisol. And powerful and effective leaders also have high testosterone and low cortisol. So what does that mean? When you think about power, people tended to think only about testosterone because that was about dominance. But really, power is also about how you react to stress. So do you want the high-power leader that's dominant, high on testosterone, but really stress reactive? Probably not, right? You want the person who's powerful and assertive and dominant, but not very stress reactive, the person who's laid back. So we know that in primate hierarchies, if an alpha needs to take over, if an individual needs to take over an alpha role sort of suddenly, within a few days, that individual's testosterone has gone up significantly and his cortisol has dropped significantly. So we have this evidence, both that the body can shape the mind, at least at the facial level, and also that role changes can shape the mind. So what happens, okay, you take a role change, what happens if you do that at a really minimal level, like this tiny manipulation, this tiny intervention? For 2 minutes you say, I want you to stand like this, and it's going to make you feel more powerful. 잠시만요. So this is what we did. We decided to bring people into the lab and run a little experiment. And these people adopted for 2 minutes either high power poses or low power poses. And I'm just going to show you 5 of the poses, although they took on only 2. So here's one, a couple more. This one has been dubbed the Wonder Woman by the media. Here are a couple more. So you can be standing or you can be sitting. And here are the low power poses. So you're folding up, you're making yourself small. This one is very low power. When you're touching your neck, you're really kind of protecting yourself. So this is what happens. They come in, they spit into a vial. We, for 2 minutes, say, you need to do this or this. They don't look at pictures of the poses. We don't want to prime them with the concept of power. We want them to be feeling power, right? So 2 minutes they do this. We then ask them, how powerful do you feel on a series of items? And then we give them an opportunity to gamble. And then we take another saliva sample. That's it. That's the whole experiment. So this is what we find. Risk tolerance, which is the gambling. What we find is that when you're in the high power pose condition, 86% of you will gamble. When you're in the low power pose condition, only 60%. And that's a pretty whopping significant difference. Here's what we find on testosterone. From their baseline when they come in, high power people experience about a 20% increase, and low power people experience about a 10% decrease. So again, 2 minutes and you get these changes. Here's what you get on cortisol. High power people experience about a 25% decrease, and the low power people experience about a 15% increase. So 2 minutes lead to these hormonal changes that configure your brain to basically be either assertive, confident, and comfortable, or really stress reactive, and feeling sort of shut down. And we've all had that feeling, right? So it seems that our nonverbals do govern how we think and feel about ourselves. So it's not just others, but it's also ourselves.
Also, our bodies change our minds. But the next question, of course, is, can power posing for a few minutes really change your life in meaningful ways? So this is in the lab, it's this little task, it's just a couple of minutes. Where can you actually apply this, which we cared about, of course. And so we think it's really what matters, where you want to use this is evaluative situations, like social threat situations. Where are you being evaluated? Either by your friends, like for teenagers, it's at the lunchroom table. It could be, for some people, it's speaking at a school board meeting. It might be giving a pitch, or giving a talk like this, or doing a job interview. We decided that the one that most people could relate to, because most people had been through, was the job interview. So we published these findings, and the media are all over it, and they say, okay, so this is what you do when you go in for the job interview, right? So we were, of course, horrified and said, oh my God, no, that's not what we meant at all, for numerous reasons. No, don't do that. Again, this is not about you talking to other people, it's you talking to yourself. What do you do before you go into a job interview? You do this. Right? You're sitting down, you're looking at your iPhone or your Android, not trying to leave anyone out. You're looking at your notes, you're hunching up, making yourself small, when really what you should be doing maybe is this, like in the bathroom, right? Do that, find 2 minutes. So that's what we want to test, okay? So we bring people into a lab, and they do either high or low power poses again. They go through a very stressful job interview. It's 5 minutes long. They are being recorded, they're being judged also, and the judges are trained to give no nonverbal feedback. So they look like this. Like, imagine this is the person interviewing you. So for 5 minutes, nothing. And this is worse than being heckled. People hate this. It's what Marianne LaFrance calls standing in social quicksand. So this really spikes your cortisol. So this is the job interview we put them through, because we really wanted to see what happened. We then have these coders look at these tapes, 4 of them. They're blind to the hypothesis, they're blind to the conditions. They have no idea who's been posing in what pose. And they end up looking at these sets of tapes, and they say, oh, we want to hire these people, all the high power posers. We don't want to hire these people. We also evaluate these people much more positively overall. But what's driving it? It's not about the content of the speech. It's about the presence that they're bringing to the speech. We also, because we rate them on all these variables related to sort of competence, like how well structured is the speech? How good is it? What are their qualifications? No effect on those things. This is what's affected. These kinds of things. People are bringing their true selves, basically. They're bringing themselves. They bring their ideas, but as themselves, with no, residue over them. So this is what's driving the effect, or mediating the effect. So when I tell people about this, that our bodies change our minds, and our minds can change our behavior, and our behavior can change our outcomes, they say to me, it feels fake, right? So I said, fake it till you make it. It's not me. I don't want to get there and then still feel like a fraud. I don't want to feel like an imposter. I don't want to get there only to feel like I'm not supposed to be here. And that really resonated with me, because I want to tell you a little story about being an imposter and feeling like I'm not supposed to be here. When I was 19, I was in a really bad car accident. I was thrown out of a car, rolled several times. I was thrown from the car, and I woke up in a head injury rehab ward, and I had been withdrawn from college, and I learned that my IQ had dropped by 2 standard deviations, which was very traumatic. I knew my IQ because I had identified with being smart, and I had been called gifted as a child. So I'm taken out of college. I keep trying to go back. They say, you're not going to finish college. There are other things for you to do, but that's not going to work out for you. So I really struggled with this. And I have to say, having your identity taken from you, your core identity, and for me it was being smart, having that taken from you, there's nothing that leaves you feeling more powerless than that. So I felt entirely powerless. I worked and worked and worked, and I got lucky and worked and got lucky and worked. Eventually I graduated from college. It took me 4 years longer than my peers. And I convinced someone, my angel advisor, Susan Fisk, to take me on. And so I ended up at Princeton, and I was like, I am not supposed to be here. I am an imposter. And the night before my first year talk, and the first year talk at Princeton is a 20-minute talk to 20 people. That's it. I was so afraid of being found out the next day that I called her and said, I'm quitting. She was like, you are not quitting.
because I took a gamble on you and you're staying. You're going to stay, and this is what you're going to do. You're going to fake it. You're going to do every talk that you ever get asked to do. You're just going to do it and do it and do it, even if you're terrified and just paralyzed and having an out-of-body experience until you have this moment where you say, oh my gosh, I'm doing it. Like, I have become this. I am actually doing this. So that's what I did. 5 years in grad school. A few years, I'm at Northwestern. I moved to Harvard. I'm at Harvard. I'm not really thinking about it anymore, but for a long time I had been thinking, not supposed to be here, not supposed to be here. So the end of my first year at Harvard, a student who had not talked in class the entire semester, who I had said, look, you gotta participate or else you're gonna fail, came into my office. I really didn't know her at all. And she came in totally defeated, and she said, I'm not supposed to be here. And that was the moment for me, because two things happened. One was that I realized, oh my gosh, I don't feel like that anymore. I don't feel that anymore, but she does, and I get that feeling. And the second was, she is supposed to be here. Like, she can fake it, she can become it. So he's like, yes, you are. You are supposed to be here, and tomorrow you're gonna fake it, you're gonna make yourself powerful, and you're gonna... and you're gonna go into the classroom, and you are gonna give the best comment ever. And she gave the best comment ever. And people turned around, they were like, oh my God, I didn't even notice her sitting there, She comes back to me months later, and I realized that she had not just faked it till she made it, she had actually faked it till she became it. So she had changed. And so I want to say to you, don't fake it till you make it. Fake it till you become it. It's not do it enough until you actually become it and internalize. The last thing I want to leave you with is this. Tiny tweaks can lead to big changes. So this is 2 minutes. 2 minutes, 2 minutes, 2 minutes. Before you go into the next stressful evaluative situation, for 2 minutes, try doing this in the elevator, in a bathroom stall, at your desk behind closed doors. That's what you want to do. Configure your brain to cope the best in that situation. Get your testosterone up, get your cortisol down. Don't leave that situation feeling like, oh, I didn't show them who I am. Leave that situation feeling like, oh, I really feel like I got to say who I am and show who I am. So I want to ask you first, both to try power posing, and also I want to ask you to share this science, because this is simple. I don't have ego involved.